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끝까지 버티신 분들에게 코인 시장은 항상 큰 보상으로 다가왔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방송인 서정인 씨가 딸 서종주의 말을 믿고 코인에 투자했다가 1억 원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냥 이런 헤드라인 제목만 보시면요. 코인 투자를 했다가는 집안을 말아먹고 아주 인생을 종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돌싱포면에서 이렇게 코인에 투자했다가 1억 원은 날렸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내용을 좀 보시면요. 딸 서동주가 어머니에게 코인 투자를 권유했고 서동주가 코인으로 수익이 나자 따라서 코인에 투자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딸 서동주는 어머니에게 분산 투자를 해라. 한 가지에 몰빵하지 말아라. 이렇게 조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서정희는 한 가지 종목에 몰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왜 딸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에 서정희는 복잡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한 가지에 몰빵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상민은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라고 했는데 욕심부려서 1억 원까지 넣은 거 아니냐? 그리고 탁재훈은 한 방을 노린 것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자 서정희는 코인 투자로 좋은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서정희는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단순히 코인에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얻었을까요? 아니겠죠. 일단 딸의 말만 믿고 암호화폐가 뭔지 블록체인이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수익만을 보기 위해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투기겠죠. 또한 딸 서정주의 조언은 듣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가지 종목에 몰빵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고 노력도 하지도 않았고 그저 오르겠지.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딸 서동주는요. 세계 최고의 대학교 순위 1위, 최고의 대학으로 평가받는 미국 MIT에 다닐 만큼 똑똑한 사람입니다. 코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공부와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런 소동주의 노력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딸의 수익률이 좋으니까 덩달아서 아무것도 모른 채 투자했다가 욕심까지 부려서 1억 원을 날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 왜 암호화폐가 금융의 새로운 진화, 새로운 금융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인지, 종이들이 왜 다 사라지고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왜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시대에서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가 장차 어떻게 되어 나갈 건지,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이해를 하고 투자를 했다면 더 좋은 투자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금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를 거시적인 불확실성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중동 전쟁의 긴장감 뿐만 아니라 미국 대선에서 암호화폐 비판적인 해리스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환경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런 거시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새로운 신규 유입이 일어나질 않고 있다는 겁니다. 관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단기적인 투자를 하는 고래들의 매수세가 4월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1월, 2월, 3월 고래들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죠. 하지만 보면 그 이후 3월 말부터 지금까지 고래들의 매수세는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만큼 시장의 투심이 약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하지만 비트코인을 장기로 보유하고 있는 세력들은 물량을 더 매수하고 꾸준하게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메타플래닛이 5억엔 상당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했고 이로써 총 36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었고, 최근 메타플래닛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손을 잡고 비트코인을 핵심 금융자산으로서 채택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시장을 의심하고 관망하고 떠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 전쟁 위기로 거시적인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형 기관, 세력들은 왜 비트코인을 지금 사들이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언제나 그랬듯 우리들이 생각하는 최대의 위기는요, 최대의 기회였습니다. 시장이 대폭락하고 모두가 도망칠 때 그때 용기 있게 시장을 믿고 암호화폐를 선택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4년 전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주요 자산으로 채택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던 떨어지던 아주 꾸준하게 분산 투자로 비트코인을 매입했고, 그 결과 지금은 조 단위의 수익을 냈고 미국 주식 500개 중에 두 번째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인공지능 AI 선두주자 엔비디아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냈죠.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 460억을 투자한 것만 보아도 지금이 암호화폐를 모아가야 될 시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약해지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의 대선에서 대선 후보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사퇴 후에 트럼프 쪽으로 합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해리스가 당선되면 안 된다. 현재 케네디 주니어의 지지율은요 5% 수준인데, 만약 주니어가 선거를 이어갈 경우 트럼프의 표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해리스가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후보직을 내려놓고 트럼프 진영으로 합류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니어의 5%의 지지율이 트럼프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며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지난 8월 초 전 세계 첫 번째로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한 바 있는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두 번째 솔라나 ETF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이제 알트코인들도 금융의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게리 겐슬러가 위원장으로 있는 이 SEC는 솔라나 ETF 서류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SEC는 솔라나를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어느 국가는 금융의 자산으로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어느 국가는 증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난장판이죠. 정해진 규제가 없습니다. 이걸 보면요, 아직 암호화폐 시장은 초기 단계라는 걸 알 수가 있으며 앞으로 그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SEC가 이렇게 아직 암호화폐 증권성 논란을 유지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증권성 소송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진 코인이 있죠. 바로 리플의 XRP. 4년간에 걸친 SEC와의 기나긴 법적 싸움에서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SEC가 또 항소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SEC가 항소를 하더라도 리플에게 이길 수 있는 확률은 10% 그 미만이라고 하죠. 어쨌든 SEC가 솔라나 ETF를 거부한 이유를 증권성 여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XRP 현물 ETF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21세기의 CEO 라시완이 XRP 현물 ETF를 준비 중이라고 했죠. 만약 이 시점에서 XRP 현물 ETF를 신청하게 된다면 SEC가 이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리플에게 또 항소를 해야 할 겁니다. 왜? 솔라나처럼 증권성 여부를 걸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XRP ETF의 신청이 미뤄지고 있는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SEC가 현재 항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 또한 항소 기한이 있죠. 그 기한이 지난 후에는 XRP 현물 ETF의 신청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서 구독자분들께 앞으로 100배, 아니 1000배, 10,000배 그 이상의 수익도 노려볼 수가 있는 코인을 공짜로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BX10 거래소가 동남아를 비롯한 인도네시아에서 공식 론칭 행사를 진행했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BX10 거래소는 인도네시아의 홈쇼핑 1위 기업 레젤에서 만들면서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거래소의 경제 규모를 보면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까지 그 범위를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쪽에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걸 감안해 보았을 때 거래소의 성장은 앞으로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X10 거래소는 이미 인도네시아에서만 1,0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신규 거래소가 1,0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것은 이것은 엄청난 것이죠.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의 이용자가 4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신규 거래소가 벌써 1,0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했다는 것은요, 그 인기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BX10 거래소의 코인을 공짜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래소마다 코인들이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거래소마다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발행하죠. 바이낸스는 BNB 토큰이 있고 BX10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거래소 토큰을 발행하면서 이를 공짜로 에어드랍 해준다는 겁니다. 거래소 이용자 수를 비교해 봤을 때 BX10 거래소의 이용자 수는 1,000만 명이고 바이낸스는 4천만 명이죠. 바이낸스에 비해서 이용자 수가 4분의 1 수준인데 비해서 바이낸스 거래소 토큰 BNB 토큰은 개당 78만 원인데 BX10 거래소의 토큰은 아직 1원조차 하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자 수로 비교해 보았을 때, 그리고 앞으로 BX10 거래소의 성장 가능성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앞으로 BXT 이 코인이 10,000원은 그냥 갈 수가 있고 그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BXT 토큰이 10,000원이 된다면 10,000배 이상의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100만 개를 따로 구입해 놓았지만 거래소에서 개인당 60개를 공짜로 에어드랍 해준다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공짜로 이 코인을 받아 놓으시고 보유하시기만 해도 토큰이 10,000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60만 원이 공짜로 그냥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000원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의 인구수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국가별 인구 순위를 보면요, 인도네시아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4위 2,800만 명에 달합니다. BXT 거래소의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인데 인도네시아의 전체 인구의 28분의 1, 3%밖에 아직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커지게 될 텐데 인도네시아의 전체 인구 중 5%만 유입되더라도 바이낸스 이용자와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치고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죠. 게다가 공짜인데 말이죠. 010-7904-4936 번호로요, 문자 메시지로 강산 이렇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에어드랍 물량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X10 거래소에 신규 밈코인들이 50여 개가 넘게 있는데 이 신규 밈코인 역시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밈코인들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대박은 이 밈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보시면 도지는 19만 %, 시바이누 70만 %, 페페 6천, 그 다음에 봉크 2만 5천 %, 이런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올해 2024년에는 공짜로 우리들이 에어드랍 받은 밈코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시바이누에 8,000불을 투자해서 52억 불, 6조 원을 번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밈코인이죠. 이 사람은 2020년 당시 여러 가지 신규 밈코인들을 저렴한 가격에 사들였다고 하는데 그 중에 시바이누가 터진 것이죠. 이렇게 신규 밈코인들은요, 엄청난 대박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코인 투자로 정말 좋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선 남들보다는 조금은 빠르게 먼저 선택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다 몰려들고 그때서야 뒤늦게 선택하신다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는 없겠죠.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하나 뜨는데 그냥 그대로 문의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추가로 강산 이렇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에어드랍 빠르게 지급해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